안녕하세요 여러분,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오래간만에 인사 올립니다.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한번 나눠보고 싶은 내용은 요즘 뭐 유재순이 울산시장 선거 문제로 조국 얘기가 조금 좀 뒤로 들어간 것 같아요. 요즘 뉴스에 조국 얘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렇게 그전처럼.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조국의 선택, 조국이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,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싶어요. 역시 이번 사건에서도 유재수권이 됐던 저 울산시장 그 관건 선거권이 됐던 또 종착점에는 역시 조국이 들먹거리더라고요. 그러면 이제 그로 인해서 검찰이 곧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, 이제 그 저 가정사 말고요. 이제 그 가정사나 그 개인 비리 말고 이제 그 민정수석으로서의 그 있었을 때 뭐 감찰을 무마했다든지 이런 건으로 이제 부른다고 하는데, 과연 이제 조국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, 개인 수사를 할 때처럼 묵비권을 행사할지, 아니면 자기 면피용으로 술술 불지, 참 궁금하죠. 어떤 반응이 나올지. 다만 이제 제가 연상하는 건 이 좌파들, 특히 이제 사회주의자, 조국도 지가 지 입으로 청문회에서 사회주의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? 이 사회주의자들, 이 사회주의자라는 게 결국 뭡니까? 공산주의자지요. 공산주의라는 거보다 조금 어감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표현하는 게 사회주의니 뭐 진보니 이런 단어로 자기들을 공산주의자임을 숨기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 좌파나 사회주의자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하는 선택을 보면 참 그 극단적이에요. 무슨 말씀이냐면, 그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가 개시돼서 점점 조여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자살했잖아요. 그리고 노회찬 역시 자살. 그리고 또 이제 좀 다른 얘기일 수 있습니다만, 대한민국에 그 들어와 있는 간첩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생기면 그들이 어떻게 하나요? 항상 요 주머니에 휴대하고 다니는 그 독국물을 마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그 독국물을 마시고 죽는 거는 자기가 잡혔을 경우에 자기의 앞 라인과 뒷 라인이 드러날 것을 대비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받았고, 북한 측에서 그걸 또 보호하기 위해서, 그러니까 그 간첩들이 체포되기 직전에 그러다 잡히는 놈도 있고 이제 진짜 자살에 성공하기도 하고요. 하는데 이제 그 이유는 바로 자기들의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죠. 역시 노무현이나 노회찬의 죽음이 그와 다르지 않다. 자기 하나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 조직, 뭐 더불어공산당이면 더불어공산당, 정의당이면 꼬마공산당 정의당이라는 그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아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게 이게 좌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. 우파들 중에서야 뭐 대부분이 비리가 드러나면 형 뭐 벌을 받고 나오지 않습니까? 그들도 그러면 되는데 자기의 목숨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 조직을 보호하는 게 자기보다, 자기 하나의 생명보다 귀하다고 생각하는 아주 잘못된 이 좌파들의 이념이나 사고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그리고 간첩들, 북한에서 내려오는 간첩들 말할 것도 없고요. 예. 그래서 그럼 이제 조국도 그럼 혹시라도 이거 자기 그 문재인 정권의 어떤 그 정권 비리 이런 걸 보호하기 위해서 더불어공산당과 연결된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살의 길을 혹시 선택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, 제가 볼 때는 조국은 자살할 만한 위인은 절대 아닙니다. 왜 그걸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보면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, 법무부 장관 그만두고 집에 오자마자 그 하루치 월급이라 또 더 챙겨 먹으려고 서울대 그 복직 신청서를 팩스로 보낸 거 보셨잖아요. 이런 그 쫌팽이 같은 위인이 조직 보호를 하기 위해서 자살을 할 것 같지는 제 생각에는 않습니다. 그렇다고 검찰에 가서 다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입을 꾹 다물고 자기가 다 뒤집어 쓰는, 지금 현재 전부 조국한테 떠넘기고 있잖아요.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. 그걸 다 자기의 개인 비리, 더불어공산당과 정부, 문빨 정부의 비리, 이걸 모두 자기가 다
끌어안고 갈 것이냐,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. 저는. 그래서 조국이 아마 면피용 정도가 아니고 그냥 아마 검찰 수사에서 개인 문제는 모르겠으나 이 유재수 문제, 울산시장 문제는 저는 술술 불 것 같아요. 그러면 또 이게 사회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아주 배신자가 되겠죠. 왜 이렇게 노회찬, 노무현, 북에서 내려온 간첩들 마냥 왜 그냥 단호하게 사회주의, 공산주의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 헌신짝처럼 못 버리느냐, 저런 배신자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. 왜 사회주의자 혹시 전라도 사람들한테서는 조국이 이제 곧 배신자 소리를 듣게 될 날도 멀지 않았다. 조국의 배신은 이제 진술을 하는 거예요. 조국의 진술은 무엇이냐? 곧 사회주의자들이나 전라도 사람들에게는 배신이 되는 거겠지요. 그들의 입장에서는 노무현과 노회찬의 모습을 따라하지 않았다는.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,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또 하나만 덧붙이자면, 제가 늘상 말을 하는 그 민족 반역 주권 방송 있잖아요. 그래서 거기 나오는 거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요. 또 이놈이 또 하는데, 그놈이 요즘도 뭐 미국 문제로 하는데, 딱 오늘은 그놈이 했던 말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 서해안에서 그 포사격을 하면서 9.19 군사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지 않았습니까? 그동안 그렇게 북한을 감싸주던 대한민국의 국방부, 사실 국방부가 아니고 북한을 대변하는 북방부, 이 대한민국 북방부도 이건 9.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까? 그렇지만 제대로 된 여지껏 또 제대로 된 항의 하나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문빨 정권의 한심함, 또 다른 문제 가지고는, 자한당 문제 가지고는 그렇게 길길이 날뛰는 더불어공산당 의원들 중에 이거를 북한 측에 왜 항의를 제대로 하지 않느냐고 정부에 따져 묻는 더불어공산당 의원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, 여러분? 제가 아는 한 없지 않습니까?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검찰은 왜 자한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느냐? 검찰은 왜 자한당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? 제가 이인영 원내대표에게 이 말을 돌려드리고 싶습니다. 더불어공산당은 왜 북한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가?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인영이가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. 예. 그러면서 전라도 깽깽이 새끼가 하는 말이, 북한이 어긴 9.19 군사 합의를 한국과 미국이 뭐라고 할 염치가 있느냐? 그놈의 말에 의하면 한국과 미국은 북한에게 더 잘못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이 그런 9.19 군사 합의를 어겼어도 뭐라고 할 염치가 없는 나라다. 대한민국과 미국은.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참,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참 그렇죠.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이 제 방송을 다 보시는 건 아니시지만, 그래도 뭐 10명이 보든 100명이 보든 여러분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겠습니까?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, 참 염치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시기에 불편하시겠습니다. 전라도 깽깽이 빨갱이 새끼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염치도 없는 나라랍니다. 북한에 할 말, 북한이 무슨 짓을 해도 말할 자격이 없는, 염치가 없는 나라랍니다. 여러분,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예,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고요. 들어주시고 보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계백장군 인사드리고 다음번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, 하나 더, 그냥 나가지 마시고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 구독 버튼, 좋아요 버튼 꾹꾹 꽉꽉 누르고 나가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다음번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